예? 자, 지금 고품격 네. 방송, 안구 정화 방송. 안구 정화 방송, 본격 안구 정화 방송이죠. 비주얼로 승부하는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진거리 보느라고 힘드셨죠? 저로 안구 정화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이게 누적돼야 될 피로감을 그렇죠. 풀어야죠. 금요일 오후에 푼다. 풀어야 됩니다. 예, 박지원 원장님, 뭐 안진걸 소장 이런 분들 김종대, 김종대, 교수님, 아, 김병조 의원님도 힘드시죠? 저를 통해서 푸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 저 본격적으로 해볼 얘기가 바로 예. 또 돈 얘기예요. 돈 얘기예요? 역시 계속 돈 얘기만. 돈진봉 나오니까 뭔 돈 소리? 얘기밖에 안 한다. 돈진봉 돈 얘기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기재부가 예. 국회에 제출한 국유재산 관리 관련된 그 예산안 있어요. 예. 그랬더니 새 영빈관에 음. 878억 책정했다. 2년 동안 짓겠다 이런 겁니다. 국격 때문에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실 얘기 들어보면 종합해 보면 왜 옮겼어요? 왜 옮겼을까요? 나한테 물어봐. 아니 안 옮겼으면 그거 안 들어가잖아요 돈. 그렇죠. 아니 그리고요. 안 옮겼어요. 이사 비용 그러니까 이전 비용이 496억인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그렇죠. 예, 496억. 근데 최근에 뭐 보니까 아까 그 얘기 하시더구만 헬마우트리 300억 더 썼다며요. 네, 306억. 그럼 뭐 하는 끌었었고 행동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878억 그럼 들어갈 총 수가 얼마예요 있어요. 대체? 계산도 안 되네. 지금 500억 들어갔다 치고 응. 800억 더하기 878억 하면은 뭐 1,700억. 1,700억. 예. 국민들 속인 거 아니에요? 음. 아니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면 영빈관도 지을 거고 네. 이사 비용도 내가 보니까 이보단 더 들어가겠다. 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모르겠어요. 496억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네. 뭐 이사 비용만 넣은 건지 아니면 인테리어하고 뒤에 들어가서 그것까지 다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제가 듣기 국방부 그랬었는데. 리모델링 하고 예. 뭐 국방부 근데 좀 왜 옮기고 300억이 이런 더 거 들어간 거예요, 있는데. 대체? 그러니까 왜 뭐 때문에? 300억은 그거잖아요. 뭐 그 관련된 울타리 국방부 울타리 공사 그다음에 이 경찰 경비 경력 들어와서 있게 옮기는 이전 비용들 이런 게 다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부대 비용처럼 들어갔는데 응, 응. 이거는 이전 비용이 아니다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전하기 때문에 나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전 안 했으면 안 들어갈 돈이잖아요. 안 했으면 안 들어간다. 그렇죠. 그렇죠. 청와대 있었으면 안 들어갔고. 그렇죠. 만약 청와대 계속 살았으면 들어가지 않을 돈이에요. 안 써도 되는 돈인데 네. 옮기는 바람에 쓴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전 비용이 아니에요, 그게? 이삿짐 비용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박정우 기자도 이사하려면 돈이 여러 군데 들어가잖아. 그렇죠. 네. 통신선도 옮겨야 되고 뭐도 네네. 옮겨야 에어컨 되고 옮겨야 되고. 가구도 뭐 바꿀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규격에 맞게. 그렇죠. 그게 다 가구도 이사 살 비용이 수 들어가는 거지. 이사 비용 이삿짐 센터에 주는 돈만 이사 비용이에요? 그건 아니지. 그게 뭐 그럼 그러게요. 무슨 주장이 상식적으로 왜 볼 그래요? 때는 옮기면서 네. 다 들어가는 그 돈을 다 합해가지고 그렇죠. 이사비용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도 7층에서 3층으로 내려왔어요. 맞아요. 오마이뉴스 예. 여의도 TV 본부가. 네. 이름은 참 거창하다. 어쨌든 이사 비용. 자, 네. 여기 옮기는 비용만 들어가요? 아니 여기 뭐 예를 들면 네. 새로 테이블도 샀죠. 뭐 모니터 의자도 모니터 샀죠, 뒤에 모니터도 모니터 샀죠. 이런 것도 다 칠판입니다. 이사 칠판.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경비를 뽑을 때 그렇게 뽑지 않아요? 예를 들면 회사에 네. 보고할 때 맞아요, 전체 이사 비용 맞아요. 얼마 이렇게 할 때 네. 이삿짐 나르는 것만 쓰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뭐 사고 네. 하다못해 슬리퍼 사고 이런 것도 네, 그런 것도 다 들어가죠. 들어가요 이사 비용에. 그래서 총 얼마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건데 국민 앞에 그렇게 상세하게 소상하게 다 보고를 했어야지. 이거 속이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워낙 비판이 많았잖아요. 왜 용산을 옮기냐? 청와대 있지.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원래 광화문 시대에 열겠다고 했다가 네. 용산을 갑자기 끊어 들었잖아요. 그렇죠. 광화문에 못 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광화문 못 가면 안 가면 되는데 그렇지. 용산은 온다고 굳이 하니까 가면서. 거기에 대한 비판력이 컸죠. 네. 그럼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네. 일부러 축소시켜서 얘기했다.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음. 거기에다 이제 영빈관 그 당시에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영빈관은 청와대 영빈관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영빈관을 짓겠대. 그건 안 옮겼으면 또는 지금 있는 영빈관을 잘 쓰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돈이에요. 그렇죠. 878억 거의 1,000억. 그 박정우 기자가 아까 네. 방송에서 윤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시던데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윤 대통령 대통령실에서는 이미 개방한 곳인데 그 영빈관 어떻게 쓰냐? 사람들 청와대 들어오는 거 영빈관 맞고. 쓰기가 어렵다. 그럼. 자, 영빈관 오시면 만찬할 때 하루 종일 해요 만찬을? 주로 밤에 하잖아요. 그렇죠. 몇 시간? 그렇지. 길어봤자? 그때만 아니 어차피 개방 시간은 정해져 있고 개방을 좀 일찍 할 수도 있죠. 행사 있으면 개방 안 하는 안 날도 할 수도 있잖아요. 있죠. 왜? 예. 휴일날 문 닫잖아. 그렇죠. 그럼 뭐 어찌 뭐 아니까 하려고만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지. 청와대를 내 아예 말은. 들어가기 싫어서 결국에는 그런 게 아니냐. 이런 근데 관측도 그러다 보니까 있죠. 사람들이 뭐 이게 옛날 생각을 나게 만들잖아. 김건희 이 여사의 녹취록 기억나시죠? 아, 네네. 이명수 기자하고 녹취했던 예, 거. 이명수 기자 그때 물어보니까. 영빈관 얘기가 나와요. 아, 옮길 거야 기억하세요? 물어봤더니 옮길 거다. 옮길 거다. 어. 그러니까 이게 그런 국민들이 볼 때는 이 김건희 여사 그때 했던 말이 또 생각이 나는 거야. 아, 이게 그때 말이 다 맞는구나. 그렇네. 그때 얘기했던 말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말을 안 했으면 모를까. 네. 그러니 이렇게 무리해서라도 영빈관을 여기 지으려고 하는구나. 음. 결국 청와대라는 곳에 가기 싫어하고 네. 그곳은 발도 들이기 싫어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마치 뭔가 좀 꺼림칙한 것으로 느끼는 게 아닌가. 그런 의혹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아니 이거는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내가 없는 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라고 우리가 네. 생각하고 고민해 보면 여러 가지 가능성 중 하나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죠. 되겠네요. 본인이 말을 했으니까. 녹취도 있으니까. 네, 말을 안 했으면 모를까. 그럼 누구의 지시를 받고 아니 지시라기보다 누구의 네, 조언을 네. 받고 누가 또 조언을 해줘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게 되잖아요. 그럼 그렇죠. 예전에 논란이 됐던 대선 기간에 뭐 무속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과 또 연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이.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 안 하겠는데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그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지금. 네. 그 합리적인 의심 아니에요? 저희도 댓글로 역시나 여사위의 법사네요라는 레드스카이님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댓글로 올라왔어요. 그만큼 국민들 볼 때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화가 상황이고 나죠. 지금 뭐 초코파이도 올랐고 가격이 맞아, 신라면도 초코파이. 올랐고 아, 근데 진짜 오늘부터 너무- 초코파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비싸서, 너무 비싸서? 준비 안 했어요. 아 진짜 이거 보세요. 당장 저한테까지 피해가 오잖아요. 아니 이게 내가 뭔 죄가 있냐고. 나는 네. 똑같이 왔을 뿐인데 초코파이가 없어요 오늘부터. 다 오마이뉴스가 돈이 오늘- 비싸져가지고 안 사잖아요 지금. 실시간 후원 들어오면 제가 응. 하나 드리겠습니다. 100만 100만 원 갑시다. 초코파이. 100만 원 갑시다. 실시간 후원 100만 원. 진짜. 자 받아보겠습니다. 또 장사를 시작하는 거. 제가 안 그랬는데 네. 돈진몽 교수님 만나면 무슨 꼭 이래요. 말씀이세요? 예, 전염이 되나 봐요. 전염이 돈 얘기만 하게. 난돈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왜 이러세요? 오늘도 주제가 878억. 이건 저 본인이 영빈관. 일부러 만들 거지 그 주제. 야, 그러니까 이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예. 지금 저 한 푼 한 푼이 너무나 아쉬운 아, 그럼요. 상황인데 예산도 그냥 줄어들어 가지고 네. 공무원들도 막 반발하잖아요 지금. 왜냐면 공무원들 월급도 지금 못 올렸어요. 4급 많이 이상은 올리긴 이제 안 되는 올리지만. 거고. 그게 다 예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 그러면 왜 법인세를 깎아줬어? 거기서부터 다시 돌아가야 돼요. 네. 아, 지금 댓글에 초코봉이라고. 아, 근데 뭘 붙이든 다 이제 말이 되네요. 이 무슨 말씀이에요? 자꾸 앞기자. 자, 네. 댓글 재밌는 댓글 재밌는 많이 댓글이라뇨. 달아주고 계시는데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더 이제 민감하게 예산을 들여다보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행수님이 실시간 후원도 해주셨네요. 아, 고맙습니다.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예결에서 다 깎겠다. 예산을. 이거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이런 민주당의 반응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야당이 하는 일 그런 일 아니에요? 그래요. 정부가 잘못 가고 있을 때 국민들이 볼 때 이거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그걸 대변하는 게 야당의 역할이에요. 국회의원 왜 뽑아놨어요? 국민들의 의견을 잘 전달하고 의사가 그 국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네. 역할. 대통령실이야 뭐 정부 여당이 자기들 뜻대로 하더라도 야당이 할 일은 뭡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적해서 바로잡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 내줘야죠. 네. 국민들이 싫어하는데 뭐 그걸 얘기 안 하고 있으면 야당이 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 쓸모없이 돈을 쓰냐 쓸데없이 네. 꼭 그리고 지금 현재도 국방 컨벤션에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국격에 좀 안 맞다는 거예요. 뭐에 안 맞는데요, 국격에? 가봤어요, 국방 컨벤션? 대통령실. 아 저는 가본 적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영빈관보다 지금 청와대 영빈관보다는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가면 되는데 사실 청와대 영빈관. 그렇죠. 그걸로 가든지. 다돼 있으니까. 그렇지. 아니면 다시 짓는다고 하니까. 뭐 다시 지을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내 말은. 그리고 영빈관이라는 게 사용하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국빈들이 오실 때 주로 사용하는 거니까. 예.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을 예측하고 얘기를 해서 국민들 동의를 얻어내든지 그게 아니고 그 얘기 안 하다가 갑자기 이 얘기를 해가지고 돈을 더 들어간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는 것이고 네. 청와대 영빈관 쓰겠다고 그렇게 약속까지 해놓고 약속인지 뭐 본인의 발언인지 모르겠지만 발언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나중에 영산으로 가더라도 그렇죠. 청와대 영빈관 쓰겠다고 할수 얘기했으니까 있다. 그거 실천을 하든지 그러면 이제 와서 왜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면은 그러니까 공정과 상식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상식적으로도 안 맞고 공정하지도 않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이 세금 문제도 그렇고 혈세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왜 이제서야 이걸 얘기하고 그렇죠. 약속 안 지키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그리고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예산을 878억 얘기를 하면서 예. 수혜자는 국민이다. 이렇게 얘기했던데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보고서를 이게 네, 내는 거잖아요. 만들어서 만들 때 수혜자 국민. 네. 국민이 거기 한 번이라고 해서 밥 한 번 먹었습니까? 들어가 보기를 그러니까요. 했습니까? 대체 왜 국민이라고 했을까? 국격이 높아져서 그런가? 뭐 높아지나요? 아니, 영빈관을 잘 지어는 국격이 높아져? 음, 말도 안 되는 소리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네. 그것도 웃기는 거지. 음. 그걸 만들면 누가 수혜를 보고 누가 특혜를 받습니까? 뭐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됐든 아니면 외국에서 오시는 정상이 됐든 네.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 크게 보면 넓게 보면 네. 국민이 수혜자다. 그러면 대통령에서 하는 모든 일은 국민이 수혜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그런 논리로 따지면 그렇죠. 그런 아니 논리면. 그렇잖아. 그런 네. 논리로 따지면. 네. 근데 실제 그걸 이용하고 활용하고 거기서 이익을 얻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과연 국민이에요. 그러면 그 영빈관 짓는 게 국민에게 큰 특혜가 되냐고요. 차라리요. 네. 영빈관 안 짓고 그 세금 가지고 자영업자들 도와주고 예를 들면 국민한테 조금이라도 세금 깎아주고 또는 뭐 국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는 물가 안정 잡아주고 그런 일 하는 게 국민한테 혜택을 주는 거지. 네. 피부로 와닿는 게 없잖아요. 체험적으로 뭐가 와닿는데요, 대체 영빈관이. 다른 나라 얘기예요. 국민들한테는 영빈관이 아니 영빈관이 무슨 이거 눈에 들어오겠어요? 국민들은 관심도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아니, 먹고 살기 바빠 죽게 아니 힘들어 죽겠고 물가 네. 올라가지고 지금 허리띠 졸라매야 되고 금리 올라가지고 아파트 전세 아니 뭐 대출 받은 거 그거 갚아야 되잖아. 박정호. 아 갚아야 됩니다. 저. 나도 갚아야 큰일 돼. 아니 이 사람아. 이게 얼마나 걱정이 그게 걱정이 네. 되는데 지금 그거 얘기하면 영빈관 800매덕 얘기하면 열불 나지 않겠어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윤 대통령은? 아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풀어야지. 상황을? 그러니까 그런데 신경을 쓸 일이 아니고 네. 국민들의 이런 그 어려움과 고통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정책적인 대안을 내놔야 돼요. 그리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느끼게 만들어야 돼야 돼. 네. 그걸 우리가 이제 보통 다루면 효능감이에요. 효능감이 정책의 있어야 효능감. 윤 대통령 뽑아서 어떤 효능감을 느끼게 해준다. 이게 느낀 적이 있어야 있었어요 된다. 한 번이라도? 박정호 기자 개인적으로. 저는 자,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 본인은 뽑은 게 아니겠지만 네. 뭐 모르지 제가 뭐 비밀 투표니까. 비밀 투표니까. 그러나 알 수 보기에 없죠. 그렇게 보여요. 어쨌든 눈빛만 봐도 알아요. 예. 근데 어쨌든 뽑았잖아. 뭐 내가 동의하지 않아는 뽑혔어요. 네. 그럼 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기에 좀 지지율이 높았던 것이고. 그렇죠. 근데 그 효능감이 떨어지니까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거야. 아니 뭐 바뀐 게 없네? 아니 바뀐 게 없는 게 아니라 예전보다 더 안 좋아졌어 상황이. 이런 느낌을 받는 거잖아요. 정권을 교체할 때는 예전보다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뽑는 거잖아요. 그 전 그렇죠. 정권이 전 잘못했다. 정부가 잘못했으니까 그래. 새로운 정부의 희망을 가질 그렇죠. 수 있게. 근데 그 사람이 들어와서 그럼 정책적 대안을 내 가지고 뭐 물가도 잡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근데 똑같아. 권력 잡으니까 자기 측근들 자리에 앉히고 자기 네. 측근에게 측근을 왕장관으로 앉혀가지고 그분이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입법부를 무시하는 행동을 해도 그냥 넘어가고 본인 아는 사람 측근들 뭐 아는 지인의 아들들 이런 사람들 채용하고 네. 또 자기 이 아내가 연루돼 있거나 장모가 연루돼 있는 사건을 수사하는 그 경찰관을 뭐 취임식에 부르고 네, 취임식에. 예컨대 또 뭐 자기 아내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아들을 부르고 네. 이 국민들이 볼 때 효능감이 있겠어요 이게? 아니 대체 왜 바꿨지 우리가? 바꿨는데 뭐가 바뀌었지? 예전보다 더 안 좋아진 거 아니야? 네. 코로나19 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코로나가 정복됐습니까? 아니면 수출이 늘어났습니까? 적자로 적자로 지금 몇 돌아섰어요 개월째? 다시. 물론 외부적 환경도 있겠죠. 그럼 네. 그 외부적 환경은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가는 거야.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은 대통령이 발휘하는 거고 정부가 발휘하는 거 아니냐고요. 네. 근데 대체 뭘 해놨냐고. 영빈관 짓겠다고 800 얼마나 쓰겠다고만 하지. 300억 더 쓰고 있지. 출퇴근하려고 경찰 병력 더 많이 피로감 높아지고 그 비용도 많잖아요. 출퇴근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거 이제 그리고 이제 시간에 근무하시는 네. 경찰분도 생기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뭐 네. 그 수혜할 때 네. 지나가면서 아파트 물에 잠겼는데 집에 가시지. 뭐 이런 게 과연 효능감이냐고 이게. 뭔 효능감을 느꼈는데 대체. 하나라도 있으면 얘기해 봐요. 생각이 안 납니다. 전 지금.